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 국민들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육적이고 이게 어떻게 나라가 정상이란 말입니까? 조국은 재판을 앞두고 배지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법 지원 사태를 이끌어갈 것이다. 3년만 버티면 대선이 오니까 대선을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계속 버틸 것이다. 이재명은 자기 친명 세력들을 곳곳에 박아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무조건 박아놓고 방탄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부모 단체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나서서 조국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실형 선고에 상고한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 일보 직전을 보는 교육 시민단체들이 15일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조속한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등 국내 5개 교육 분야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조국혁신당 득표율 24.25%라는 숫자에 우리는 절망한다며 작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와 청년은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의 오만에 두 눈과 귀를 의심했다면서 이들은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라고 치를 떨었다. 항소심에서 조국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을 끌어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강조한 단체들은 이런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국민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있다며 이 나라가 검찰 독재 정권이면 조국 같은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금배지를 달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조국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항소를 놓고는 본인 입시 비리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죄책감도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조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무엇보다 항소심 직후 재판부가 조국을 법정 구속했다면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이들은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바로잡아줄 곳은 이제 대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조국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대법원은 그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조국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던 조국 반응을 낳았던 엄상필 대법관이 재판부 주심이다.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 1위부의 재판장으로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10여 곳 형사재판부 중 유일하게 고법 부장으로만 구성됐으며 소속 법관들 경력도 적게는 20여 년에서 많게는 30년에 달해 가장 높았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 내에서 형사재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정경심 재판에서도 그는 변호인에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해명과 변론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이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경심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국은 정경심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을 때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겼었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상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경심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경심 역시 아들 조원 씨도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과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상필 대법관이 조국과 정경심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는 원칙이 있어서다. 엄상필 대법관이 조국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엄상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국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고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응구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법관은 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우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관련해서도 핵심이었던 동양대학교 PC 증거능력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양대 PC 교수들의 휴게실에 있었다고 해서 정경심은 그걸 처분하라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김경록이 그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경심 측이 위조 표창장 등이 담긴 PC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동의를 받지 않았고 분석 과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경심 입장에선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반전 카드였던 셈인데 대법원은 27일 PC에서 추출된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경심 측 기대와 달리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동양대 PC는 동양대 측이 2016년 12월부터 3년 가까이 강사 휴게실에 보관하며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했다며 정경심을 해당 PC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PC와 여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선 당시 동양대가 포괄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실제 소유 관리를 동양대 측이 했고 따라서 이들의 임의 제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경심과 분석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비켜나가거나 피해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법을 피해가며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부모 가운데서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게 아니라 감옥을 가야 한다. 또 이재명은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 대법원은 심판을 해줄 것을 상고심 판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학부모 단체와 함께 조국과 이재명의 판결을 빨리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